지명수배 1번. 나는 절대로 안 잡힐 자신 있다. 황주연은 1975년 2월 6일 전라북도 남원시 금지면에서 태어났다. 택시기사, 농기계 거래 중개, 다단계 간부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살아왔고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으며 만두기 모양 심한 안면 비대칭을 가지고 있다. 신체 특징으로 보아 레슬링이나 유도 등 무술을 수련한 사람으로 수배 전단지 모습으로는 무에타이를 오랫동안 수련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997년에 아내 김모 씨와 결혼했다. 결혼 초기만 해도 부부 사이는 좋았다고 하는데 황주연의 어머니 말에 의하면 3년 동안 집에 같이 살면서 이쁘고 음식도 잘해 며느리에게 정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황주연은 서서히 아내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외도 문제와 끊임없는 가정폭력에 견디다 못한 아내가 결혼 6년 만인 2003년에 이혼을 요구해 둘은 헤어지게 됐지만 2006년 황주연이 아내에게 찾아와서 사죄하면서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가정폭력 개버릇을 고치지 못하였기에 아내는 2007년에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전 부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녀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그녀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흥신소의 위치 파악을 의뢰했으며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자 앙심을 품은 황주연은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딸을 이용하여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2008년 6월 17일 저녁, 당시 33세였던 황주연은 자신의 딸을 미끼로 삼아 전철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로 불러냈다. 지하주차장에 자신이 타고 온 남색 현대 포터 트럭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자신의 딸을 남겨둔 채 가발을 착용한 뒤 범행을 준비했다. 전처 김 씨는 그녀 애인인 남성 김 씨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다. 애인인 남성 김 씨는 그녀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 같이 동행했는데 황주연은 그녀 애인인 김 씨를 목격하자마자 즉시 칼을 꺼내 남성 김 씨의 배와 가슴을 14차례 찔렀다. 그녀 애인이 쓰러지자 전처 김 씨의 목덜미를 뒤에서 감싼 채 18차례 찔렀으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황주연은 곧바로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도주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는 부상자들을 서울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지만 전처 김 씨는 도착한 지 18여 분 만인 20시 48분경에 사망했다. 그녀는 목덜미를 포함해 무려 18번의 칼에 찔려 사망에 이르렀으며 그녀의 애인인 남성 김 씨는 폐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고도 빠르게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후 황주연은 영등포구청역에서 지하철에 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고 강남역에서도 출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 후 그는 사당역에서 삼각지역으로 이동한 뒤 범계역에서 하차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포착되었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황주연의 마지막 행적은 2008년 7월 10일 사건 발생 후 22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견되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근처의 방배동에 위치한 한 PC방에서 자신의 아이디로 농기계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를 추적했지만 해당 PC방에는 CCTV가 없어 황주연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또한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황주연은 경찰이 인터넷을 들여다볼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황주연의 행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그의 수배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주 이후로 어떤 구체적인 단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초기에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노상이었고 그의 인상 또한 한번 보면 잊히지 않을 만한 강렬한 인상이라 얼마 안가 금방 검거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의 행방은 묘연하다. 그는 피해자 김 씨와 이혼 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 신변의 노출을 걱정해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한 여성은 당시 황 씨가 유부남인 건 전혀 몰랐었다. 면서 황 씨가 스스로 총각 행세를 해서 교제했는데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이 이혼을 했다고 고백하자 그 말에 충격을 먹고 그와 곧바로 헤어졌다고 한다. 이후 그녀는 다른 남자와 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하는데
황주연이 자신과 그 남자를 수차례 괴롭히고 해킹과 스토킹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후 황주연은 전처 김씨에게 다시 연락해 어린 딸을 핑계로 재결합을 요구했다가 전처가 거부하자 사건 하루 전인 6월 16일 119에 아내가 자살을 시도한다며 위치 추적을 요구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살인 범죄를 위해 위치를 찾기 위한 수작으로 긴급 전화를 남용한 것이다. 2019년 한 방송에서는 2008년 살인사건 이후 행방이 묘연한 황주연을 추적하는 내용을 다루기도 했다. 황주연의 맹에 따르면 죽었거나 밀항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전문가는 황주연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낮게 보았다. 황주연의 밀항 가능성을 조사하며 조이팔 사건과도 비교했다. 조이팔은 2008년 12월 태안에서 중국으로 밀항했는데 이를 위해 상당한 자금과 신뢰할 만한 브로커가 필요했다. 그러나 경찰이 파악한 황주연의 도피 자금 상황은 넉넉하지 않았으며 어민들은 살인범을 밀항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황주연이 국내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도 분석했으며 신창원 사건이 참고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지인들은 황주연이 계속 직업을 바꾸며 사람들을 만나고 언변과 사업 능력이 뛰어났다고 전했으며 황주연이 외모를 바꾸고 신분을 도용해 살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몽타주 시뮬레이션을 통해 바뀐 외모를 제작하기도 했다. 방송 후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는데 한 제보자는 경기도에서 황주연과 닮은 택시기사를 목격했다고 하여 방송 제작진이 해당 택시업체를 방문했으나 황주연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제보로 서울 강북의 공사장에서 황주연과 닮은 인부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신원 조회 결과 그 인부는 황주연이 아니었다. 이처럼 모든 제보는 현재까지 황주연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황주연은 범행 직후 나는 절대로 안 잡힐 자신이 있다. 잡히는 놈이 비읍시읒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범행 다음 날 황주연은 자신의 매형에게 전화를 걸어 어린 딸을 챙겨달라며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해 그가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자살했을 가능성도 있고 생존해 있다면 조선족 등으로 신분을 세탁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의 어머니는 점을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아주 편안하게 물에 빠져 죽었구만. 이라고 하여 그의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들은 그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황주연은 전처 김씨를 살해한 후 24년 기준 16년째 도주 중인 최장기 수배범으로 현재 지명수배 1번에 랭크되어 있다. 반드시 잡히길 바라며 지명수배 1번 황주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